돈으로 대한민국 검찰을 통째로 사버릴 거다. 여러분들 법전 2회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명예장과 은용의 흥미진진한 주가 조작 대결을 보여주며 공매도 세력이 개미 투자자들에게 참교육을 당하는 통쾌한 대리만족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해 주었는데요.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도 드라마의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해드린 후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차에서 신문으로 알바 자리를 찾아보고 있던 은용은 추행을 일삼고 있던 양아치 노무 새끼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불의를 보고 참으려 하던 그때 해동검도를 마스터한 박준경이 정의의 우산으로 놈들을 상대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자 그도 용기를 내어 그녀 편에 서서 싸움에 휘말리게 되고 이 때문에 둘은 경찰서의 유치장에서 사이좋게 합방을 하게 됩니다. 이후 박준경의 엄마인 반도체 회사 블루넷의 대표 윤혜림이 찾아오게 되는데 자신의 딸내미와 함께 정의롭게 싸운 은용을 우리 편이라고 말하며 이에 그의 보호자를 자처하게 되는데요. 은용은 숙식을 제공해주며 자신에게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해준 어른이었던 그녀를 어머니와 같이 따르며 존경하게 됩니다. 장면은 전환되어 2014년 현재의 시간대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귀국행 비행기에서 윤혜린 대표와 관련된 기사를 보고 있는 은용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는 너무 오랫동안 몽골에서 은둔 생활을 했던 탓에 그녀의 사망 소식에 대해 깜깜무소식이었고 이에 충격의 도가니탕에 빠지게 됩니다. 이후 파트너인 홍한나와 영통을 하며 여러가지 내용을 듣게 되는데요. 그녀는 사실 본 목표였던 손승진 장관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씌우기 위해 명예장과 황기석에게 이용당한 희생양이었다는 점과 그리고 의아하게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그녀가 굳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생을 마감했다는 점이었는데 이렇게 그녀의 무덤 앞에 서게 된 은용은 명예장에게 반드시 복수할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한편 어느 외딴 곳의 저택에서 GMI뱅크의 오창현 대표는 황기석과 명예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분노하는 오창현 대표를 진정시키기 위해 황기석은 화풀이 겸 내리갈굼으로 김성태의 코를 박살낸 후 김성태가 오창현 대표 모르게 주가 조작을 한 거로 퉁치기로 하며 이번 일을 덮으려고 합니다. 또한 여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이전에 장태춘 검사가 조사해 두었던 백인수 의원에 대한 비리를 터뜨리게 되는데요. 이후 그의 입장에선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제보자 박준경을 취조하며 족치려 하지만 그녀는 군인의 수사권은 군 수사기관에 있다는 법조항을 들이밀며 거울 너머 있는 황기석을 한번 시게 째려본 후에 당당하게 취조실을 걸어나가며 황기석을 매우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박준경은 놓쳐버린 황기석이었지만 김성태를 먹잇감으로 던져준 GMI뱅크의 주가 조작 혐의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모양새였는데요. 그래도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 본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장태춘 검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그가 그렇게도 오고 싶어 하고 있는 검찰의 꽃 특수부로 올 수 있도록 힘써줌과 동시에 막강한 검찰 선배들을 소개시켜주겠다고 제안하며 장태춘의 출세욕을 이용하여 사건을 조용조용히 덮으려 합니다. 한편 홍한나의 사무실에서 풀떼기 비빔밥을 처묵처묵하고 있던 은용은 명예장의 검사 쪽 인맥이 오창현을 통해 관리된다는 이야기와 그가 GMI뱅크를 상장 폐지하여 주가 조작의 증거 자체를 없애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자료를 조사하던 도중 주가 조작에 이용되었던 전환사채의 일부가 동대문의 사채시장에서 현금 거래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그들의 거래 내역이 담긴 일수장부를 획득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또다시 장면은 전환되어 이번에는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당시 은용은 명예장으로부터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은용이 독립을 한다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 새끼에서 명동 사채시장을 위협하는 호랑이 새끼가 될까봐 두려워한 명예장이 은용에게 겁도 한번 줄 겸해서 그가 블루넷에 빌려주었던 대출의 담보로 가지고 있던 주식을 싸그리 강탈해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후 목숨 많은 건진 은용은 윤혜린을 찾아가 명예장이 곧 증권사들과 짜고 대량의 공매도를 칠 거라고 경고를 해주는데요. 그러면서 은용은 이를 역으로 이용하여 명예장에게 복수를 하자고 그녀를 설득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대한민국 최초로 개미 투자자들과 공매도 세력의 진검승부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은용은 명예장에게 당했던 피해자들을 폐업한 PC방에 모아놓고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대량의 주식을 푸는 타이밍을 재고 있다가 그걸 나오는 족족 줍줍하여 주가를 방어하는 기가 막힌 전략을 실시하게 됩니다. 명예장도 이에 질세라 블루넷에 대한 부정적인 찌라시를 퍼뜨리며
어떻게든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발악해보지만 결국은 미국 특허를 취득한 블루넷이 개미 투자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연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해버린 탓에 명예장은 결국 87억의 금융치료를 받으며 망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과거에 명예장을 크게 매겼던 은용이었지만 칼부림도 마다하지 않는 그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한 수 접으며 한국을 떠났던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어머니와도 같았던 윤혜린의 사망을 몰랐다는 자책감과 그녀를 그렇게 만든 명예장에 대한 복수심으로 서울 거리를 음미하는 은용의 현재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던 중 비를 맞으며 쓸쓸하게 걸어가는 박준경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나타나게 된 그였는데요. 이렇게 은용과 박준경이 수년 만에 다시 재회하며 서로를 애처롭게 바라보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에피소드는 마무리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명예장을 참교육하는 은용의 기가 막히는 복수활극을 중심으로 은용과 박준경 그리고 윤혜린의 과거사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며 은용이 한국을 떠나게 된 이유까지 밝혀졌던 그런 회차였는데요. 또한 어머니같이 여겨왔던 윤혜린 대표의 사망 소식을 무려 4년 동안이나 모르다가 처음 알게 된 은용이 충격의 도가니탕에 빠진 모습도 보여주며 그가 그렇게까지 세상과 벽을 쌓아왔던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에피소드에서 많은 주변 인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며 각종 떡밥들이 투척되었는데요. 먼저 시간 순서상 첫 번째로 등장한 인물인 손승진 정관은 명예장이 윤혜린의 블루넷을 이용하여 정치판의 메인 무대에서 끌어내린 인물로서 현재는 박준경의 복수를 배후에서 서포트해주는 인물인 듯하고 명예장과 은용 모두와 안면이 있는 이수동 수석검사는 현재는 변호사가 되어 명예장의 파트너로서 법률 자문을 해주는 듯한데 일식집신에서 보여주고 있듯 상황을 관망하며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명예장을 골로 보낼 중요한 단서를 은용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맡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전 3회의 예고편을 분석해보자면요. 1, 2회 때와 같이 과거와 현재의 시간대를 교차로 보여주며 황기석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에피소드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과거 회상신에서는 엄마 윤혜린 대표를 볼모로 박준경에게 했던 협박과 회유의 과거사가 등장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시간대에서는 장태춘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은근슬쩍 띄워주기와 이로 인한 장태춘의 내적 갈등에 대해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좋아하는 문채원 배우가 나오기 때문에 부디 이성균 배우와의 로맨스가 이루어지지 않길 바라는 방구석 유튜버의 눈물 젖은 리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법전 3회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2번 누르면 안 돼요.